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뉴스탑10에 출연해서요. 부산에 집을 구한 게 맞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부산을 대단히 좋아한다. 노래처럼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 학교가? 저기구나. 거주할 만한 곳을 둘러봤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인가요? 제가 부산을 원래 대단히 좋아하고요. 부산 시민과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더 좋게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읽기 쉬운 마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요, SNS를 통해서 부산 만덕에 집을 구했다. 이 중학생들과 만났던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집을 구한 거, 이거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소지 이전하고는 저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은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출마하면서 집도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공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집을 구했다는 것은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고, 부산 이 북갑 같은 경우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만덕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도 아마 서병수 전 의원하고 이제 오찬하는 그때도 바로 만덕지구에서 그때 만덕동에서 했었고, 주로 이제 주거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이제 이미 집을 구한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노행하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이미 아마 계약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셔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출마는 거의 이제 마음을 굳혔고, 사실은 그 전에부터도 뭐 대구 출마 등등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처음부터 부산 쪽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정과 부산 시민의 어떤 이 스타일을 잘 맞고, 네. 그리고 부산이라는 데가 지난 이 총선 때 18개 중에서 17지역을 당선했잖아요. 그리고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성향과 등등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를 했었지만 지금 대구 지역이 뭐 주호영 의원의 어떤 출마 문제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시간만 지금 쫓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보궐선거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밀착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지금 오늘 51일 남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확정을 짓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는 모습이 본인의 SNS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가서 또 누굴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서병수 전 의원을 지난번에 내려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가서 또 누굴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공교롭게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역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내려가는 걸 보니까 혹시 또 가서 주요 인사 만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선 도중에는 그야말로 이제 적극 지지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 본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과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본인을 부산시장 후보로 만들어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또 배신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국민의힘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또 이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서 연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서로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촉은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할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형준 시장과 박형준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연대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갑에 박민식 전 의원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없게 될 경우에는 3자 대결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뭐 국민의힘도 이곳에 그 후보를 낸다라고 확실히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도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결국은 서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불출마해라, 후보 내지 말아라, 주장은 팽팽히 맞부딪히는데 서로 논리는 서요.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낸다면 다른 지역 선거에서 니네는 당으로서 지금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또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후보는 내지만 결국은 본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데 과연 둘이서 나가가지고 표를 갈라먹고서 둘 다 떨어지고 민주당 당선되는 걸 보겠는가라는 차원에서는 범보수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어차피 단일화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 본선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받을지 이게 미리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싸움하느라고 집안 싸움 나다가 어부지리 시키느니 저는 단일화를 모색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치했던 이런 것보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보이는 게 선거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 오늘 도착한 한동훈 전 대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내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실상 북갑 출마가 확정된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가 8분 능선을 넘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만나서 출마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8분 능선까지 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2분 능선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사무총장께서도 만나셨고 우리 당의 중진위원들도 만나셨고 이번 주에 대표께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결국 민주정부 하에서는 선거 결과가 정부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정우 수석이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정우 수석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전재수 후보였고 대통령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하면서 하정우 수석 이름이 계속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성추인 부대변인님, 예. 이게 지금 의도한 약속 대련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하정우 수석의 말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붙잡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라는 거는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뭐 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언급 이런 것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칭으로 부르는 국무위원이나 수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정우 수석만은 하 GPT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듣는 답변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만족감을 계속 드러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AI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가장 영순위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끌고 있는 수석을 차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통령께서는 계속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은 걸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하 수석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뭐 육고 처력 이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시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허하실 경우 그렇게 될 경우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보기에 국민들 그리고 또 부산 북구갑의 주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좀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출하기 위한 뭐 약속대로나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네. 적어도 대통령이 끝까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어서 좀 잡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수석을 자꾸 만나서 설득하겠다, 2부 능선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는 그러면 하 수석을 대체할 후보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하 수석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다른 후보군은 없나요? 이제 하수석이 아니면 당연히 다른 분을 또 찾을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승률을 높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기 지역이 북구갑이 사실 전재수 의원이기 때문에 3선을 할 수 있었다. 절대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첫 번째로 조건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으로 내려오거나 보궐선거 때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그 지역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저기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전재수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토박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전략공천으로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마음이 있고 실제로도 본인의 초중 고등학교 동문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조직력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반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분도 장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전직 의원도 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장관하고 또 뭐 대표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어떤 집권여당의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3파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조국 대표는 이 판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등판이 불확실한 하정우 수석보다는 조국 대표 또 전재수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 씨가 어디 나가는 건 본인의 자유긴 한데 뭐 하남을 얘기하면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보는 사람이 뭐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이분 또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재수 의원은 부산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국 대표는 내일 출마 지역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부산보다는 경기도, 평택이나 하남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구전의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험지 중에 험지를 간다더니 왜 민주당이 당선됐던 지역이 험지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지역구 안에 있는 분당을 버리고 개항으로 가셨을 때도 가출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부산 남자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부산에서 자신 없으니까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가출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집이 이제 어딘지 모르는 미아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저렇게 구도를 만드는 게 한동훈 대표는 부산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빅매치가 벌어지면 더 좋고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지역구로 끌어들이면은 사자 대결 되니까 너무 좋은데 네.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부산 마케팅 하더니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렵지만 부산으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분은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싸움꾼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 싸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은 뭐 대여 투쟁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걸 다 싸움으로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왜곡이거든요. 근데 능력은 다 보였죠. 뭐 엘리엇이나 로스타 같은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때 그래도 꿋꿋하게 갔을 때 그것도 싸움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밝혔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전재수라서 당선됐다라는 얘기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근데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정작 지역 밀착형이다. 나는 거기에 일꾼이다라고 하시지만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에 대해서는 또 지역 주민한테 실망감을 안기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면서 내가 하는 게 정말 부산에 도움이 된다. 난 그래서 부산에서 정말 헌신하고 싶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여태까지의 행보를 같이 비교하는 게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로 나오는 선거는 다릅니다만 아마 부산에서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맞붙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부산 북구갑 일대를 둘러보고 또 서병수 전 의원과도 만나면서 북갑 출마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주할 집을 둘러봤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온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한동훈 의원님, 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물떡이 맞죠? 물떡. 나는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나 마사 악수나. 나도 한번 봅시다. 우리 동생 하려 우리 동생. 오늘 영광이다. 사랑해. 내가 한동형이거든. 생일 해주세요. 편안하게 진짜. 너무 국민의힘 주민 진짜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북구갑 출마하십니까? 부산 시민이 물었는데도 확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거주할 만한 곳을 둘러봤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인가요? 제가 부산을 원래 대단히 좋아하고요. 부산 시민과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랬고요.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아직 선거가 열리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 단계에서 제가 뭐 선거를 나간다 만다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부산과 부산 시민의 삶을 더 좋게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그 현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도 만나셨고 지역 분위기 같은 걸 좀 물어보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출마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마음이 굳어지신 거예요? 저는 좋은 정치는 예측 가능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막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 예. 당황스러워요. 예. 예, 저는 뭐 노래 가사처럼 사실 읽기 쉬운 마음입니다. 네, 읽기 쉬운 마음이다. 아마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면 출마는 무조건 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중요한 건 전재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빨리 해서 보궐선거 지역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요. 한동훈 전 대표의 북구갑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어제 뉴스들을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극우 유튜브도 온다 그러고 뭐 맨날 그냥 말만 열면 싸움하기 바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제 지역구에 오겠다.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보고 어떻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간보다가 맨날 그냥 이 싸움만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웃고 울면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맨날 싸움만 하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지역구에 올까 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걱정이 많은 분이시네요. 저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전재수 의원한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재수 의원은 부산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본인을 위해서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걱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오늘 뭐 수사 결과 발표한 거 보니까 전재수 후보는 분명히 그 까르띠에 시계를 객관적 물증으로 볼 때 좀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안 받았다고 하니 결국은 저는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출마를 계속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던 제2의 오거돈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렇게 거짓말하는 건 이 공소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 민심의 공소시효는 시작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그대로 선거법 위반의 당선 무효가 될 겁니다. 예. 그럼 또 제2의 오거돈처럼 될 것이고 그러면 부산 시민들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리겠어요.
걱정은 자기가 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 오늘 검경합동수사단에서 나온 결정부터 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이제 금품 수수를 했다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좀 지났다. 뭐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 액수를 봤을 때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 7년이 지났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만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은 별다른 죄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사팀의 구성을 볼 때 이렇게 거의 같이 선거운동 해주듯이 맞춤형 결과를 낼 거라는 건 예상이 됐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소시효 까르띠에 시계가 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받은 거 충분히 의심되지만 공소시효 지났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가 이제 답을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그 까르띠에 시계 당신이 안 받았냐? 좀 한 번 더 나가면 정말 관련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제 국민 앞에 진짜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면 욕심나서 받은 건 맞는데 내가 민주당 세 좀 높으니까 한번 비벼볼게, 출마해볼게 이러든가. 네. 후자의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이거는 바로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좀 부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까르띠에 시계는 1년 번호가 길게 있잖아요. 그게 통일교에서 줬다고 하는 그 번호와 이 전재수 후보의 측근이 수리를 맡겼던 거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정도면 예. 살인사건 현장에 흉기에 지문이 전재수 후보의 지문이 찍힌 흉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가 지나서 공소시효 지났다고 했을지 몰라도 이제 이 문제는 국민들 앞에 본인은 가부 설명을 해야 돼요. 받았다고 하든가 관련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전혀 아니라고 하든가. 저는 차라리 이분이 그냥 부산시장 선거에 완주하고 싶으면 받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선거법 위반이죠. 예. 근데 일관되게 안 받았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검경 합동 수사단에서 밝힌 것도 지인이 수리 맡긴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이 된 거는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전 세계의 그 까르띠에 시계가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일련 번호가 있겠죠. 그게 대한민국에 하나가 들어와요. 예. 그게 우연히 통일교에서 삽니다. 그런 다음에 우연히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전재수 씨의 측근에게 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예. 이건 살인사건 현장에서 흉기에 지문이 묻은 게 나온 것과 같아요.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나는 모른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 자체도 하는 말들을 보면 이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 분명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식의 문제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계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인정하거든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뻔뻔하게 시민들을 속이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이러다가 이분은 당선돼도 중도 하차한다. 네. 그러니까 해볼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욕심나서 그 시계 정말 갖고 싶어서 내가 받은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한번 나가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예. 만약에 부산 북구가 출마를 하시게 되면 부산 지역을 돌다가 전재수 후보도 많이 마주치실 것 같은데 후보로 뛰게 되시면 이 얘기 선거 과정에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역 밀착형 정치인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좋은 건 배우면서 또 지역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뭐 그 봉사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건 저는 배울 건 배우면서 정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까르띠에 시계 받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그리고 그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전재수 캠프에 있는 사람들 본인들도 받은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 입장은 저희가 또 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 전재수 입장을 후보의 꼭 입장은 들어봐 주세요. 예, 제가 꼭 본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안 받았다고 정말로 이재명 판례처럼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 정확하게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예. 해주십시오. 저희가 전재수 후보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꼭 여쭤보고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다시 부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선거. 자, 한동훈 전 대표님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서병수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시면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산시장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뭐 후보들 두 사람 다 한 전 대표랑 뭐 같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해서 뛰게 되신다면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과는 어떤 식으로 좀 같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양쪽의 날개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전통의 보수당이 이렇게 당권파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락하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저는 보수 재건의 그 발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 보수 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객 공천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름도 갑자기 거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부산의 북구갑에 후보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국민의힘 당권파가 뭐 알아서 결정하겠죠.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민주당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저랑 싸우려고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저에게 드리고 있는 그 정성의 반만 드려도 지금 지지율 2배 간다고 생각해요. 예. 모든 것을 다 저하고 싸우는데 쓰고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 보니까 서병수 위원장께서 저와 함께 저를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날 긴급 최고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네. 서병수 위원장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뭐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거기서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합니까? 그럼 이렇게 예. 하면 사람들이 더 반감 생기지 않겠어요? 네. 게다가 지금의 그 최고위원을 통과시킨 긴급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다는데 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이 출마하면서 사퇴도 안 하는 최고위원회예요. 예. 그러면서 그 최고위원회의 그 석상을 빌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낸다.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상식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큽니다. 예.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좀 한동훈 전 대표 돕겠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룰을 좀 만들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부산 북구갑에 민주당에서 하정우 AI 수석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대통령이 일단 공개적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생각하시기에는 하수석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이 대표하고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결국 누가 이기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은데요. 둘의 싸움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부산 시민이나 국민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수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제 안면에 있는 분이고 전에 그때 제가 한번 AI 관련해서 대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는 사이세요? AI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선택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말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결국 판단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예.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하수석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조국 대표가 부산에 나올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조국 대표는 평택과 하남을 언급하면서 부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귀책 사유로 비어있는 평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 20, 21대 총선 연이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거든요.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주미애 의원께서 되셨는데 하남 같은 경우도 주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1200표 차로 이긴 그런 또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 제로가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지도
정치인 조국이 나가야 그 지역의 국민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택할 것입니다. 좀 길게 평택과 하남이 왜 험지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부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저 두 곳 중에 한 곳 나갈 것 같은데 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산뿐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국 씨가 어디 나가는 건 본인의 자유긴 한데 뭐 하남을 얘기하면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 조금 이게 보는 사람이 뭐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산 얘기하다가 부산은 아니다. 굳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군산, 안산 이제 산은 다 건너온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정치인의 선택이 저런 식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게다가 저건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보고 무공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인데 결국 뭐 시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희 패널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듣고 계셨는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장현주 부대변인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예, 한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서두에 본인이 스스로 읽기 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대표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국 대표가 국힘 후보가 당선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힘 제로까지 선언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조국 대표가 가는 곳에 직접 가셔서 승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조국 대표가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러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이분 또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피할 것 같으세요? 네, 뭐 계속 이렇게 제가 하남 가면 딴 데로 또 가지 않을까요? 딴 데가 더 진짜 험지 중에 험지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